아, 그게 중요하니까요. 네, 맞아요. 예. 네, 이 부위가 사실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위고, 사실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다 염증으로 의심은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종양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종양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좀 괴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통 부종이 생기고, 보통 이런 부종들 때문에 아이들이 경련을 좀 자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 오늘 나가는 약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성분은 결국 이제 요거를 좀 부종을 줄여주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발적인 치료는 되지는 않지만 결국 이제 부종을 줄여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보통 뇌 안쪽에서부터 자라 나왔느냐 아니면 밖에서부터 결국 안쪽으로 파고들었느냐 결국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안내를 해드릴 건데,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우선 보통 저희가 인트라엑시알이라고 해요. 인트라엑시알 그리고 익스트라엑시알이라고 하는데 엑시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결국에는 이제 이게 뇌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뇌 안쪽에서 유래를 한 것이냐 아니면 뇌 바깥쪽에서부터 유래를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좀 더 보기는 해야겠는데,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영상 관련해서 이제 전공원 선생님께 우선은 혹시 어떤 게 좀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고 사실 이제 여쭤봤을 때에는 결국 이제 저런 양상들이 사실 뭐 아이들마다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양상은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인트라엑시아, 보통 뇌 안쪽에서부터 자라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라고는 하시긴 했어요. 물론 요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인트라엑시알에서 사실 대표적인 종양은 보통 이제 메닝지오마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이제 뇌 수막종이라고 하는 그 종양이기는 한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생존 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보통 1년 가량, 1년 가량이고, 인트라엑시아는 보통 이제 막 글라이오마,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뭐 메닝지오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종류가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게 보통 이제 뭐 글라이오마 아니면 올리고덴드로마. 물론 저희가 가능성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 검사를 해야 사실은 명확한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단. 근데 보통 이제 결국에는 뭐 위치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런 종양들이 훨씬 많더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글라이오마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서 2달 가량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3개월이 사실은 이제 뭐 목표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크기가 크다. 사실 이제 뭐 명백하게만 몇 센치냐 이런 부분들은 뭐 결국 이제 뭐 알 수는 없기는 하지만 좀 그래도 이게 100%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보통 2cm, 1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사실 이제 생각보다 리트리버 아이들이 사실 뇌가 사실은 엄청 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직경이 사실은 한 6cm 정도인데 뭐 제일 긴 거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cm 정도면 그래도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잖아요. 생각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악성도가 좀 높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결국 크기가 사실 서서히 자랐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급격하게 자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아이가 물론 목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요 정도이기는 하고 결국 이제 사실 수술 가능 여부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술 가능 여부이기는 한데 사실 일반적으로 익스트라엑시알 보통 결국 뇌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 사실 이제 뇌 실질을 생각보다 많이 안 뜯어내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흔하게 하는 종양 중에 하나인데 사실 결국 이제 안쪽에서 자라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파낼 것이냐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제 요거를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까지 좀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있어서 결국 옵션들이 좀 너무 적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짧은 거거든요. 보통 이제 결국 요 차이가 왜 있냐면은 사실 이제 결국 요것도 진단됐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면 사실 1년보다 못 사는데 결국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 결국 이제 이런 종양들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짧다
우선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은 이제 현재로서는 조금 알기 어렵고, 결국 이제 방사선 치료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결국 이제 뭐 물론 보호자분께서 결국 요거는 좀 많이 부담되실 수도 있고, 비용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기도 엄청 하고요. 많이가 어느 정도죠? 보통 물론 저희 병원은 사실 뇌수술이랑 방사선 치료를 하진 않으니까 사실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기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보통 2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혀 용도가 안 됩니다. 이상이고, 보통 수술을 하더라도 보통 7, 800 정도. 물론 이제 결국 수술하고 나서 결국 방사선 치료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결국 치료의 골든 스탠다드, 보통 이제 이해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거를 하더라도 예고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 지낼 수 있는 결국 이제 팔리에이티브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제 경감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하는 거는 결국 스테로이드로 뇌 부종을 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경련제로 저는 아이 경련을 좀 줄이긴 할 거예요. 이게 진통제 계통인가요? 진통제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뇌 쪽에 있는 통증은 사실 진통제가 안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론 저희가 복강안의 종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국 이제 진통제를 마약성으로 드릴 수는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뇌 쪽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제 뇌 쪽은 결국 여기 안으로 약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약물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아이가 처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통증 반응이 사실 뭐 좀 있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뭐 저희가 신경 진통제를 드릴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약물은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경 진통제와 항경련제,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약물들 자체가 간에 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간 보조제 정도 우선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4가지 약물 성분일 거고, 저희가 우선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아이가 어떻게 보면 체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경련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이가 결국에는 저 정도로 물리적으로 압박에 있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이제 저게 압박률이 너무 커지거나 그러면서 결국 경련이 훨씬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련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용량을 사실은 조금 세게 드릴게요. 차라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엄청 세게는 아니지만 결국 저희가 보통 시작하는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위쪽으로 드릴 거예요. 우선 위쪽 용량으로 우선 드려서 약물을 좀 먹으면서 우선 관리를 해야 되고, 우선 저희가 드리는 항경련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향정이에요. 향정이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결국 마약류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이제 보호자분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저의 뭐예요? 보호자분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네네. 요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경련제가 항행정이 아닌 항경련제도 있는데 보통 이제 결국 문헌상으로 엄청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많은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향정이 좀 더 잘 들어요. 보통 아이들 경련 안 하는데 강아지에서, 고양이에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강아지에서 향정 약물이 좀 더 잘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선 요거를 드릴 겁니다. 우선 요걸 드리면서 관리를 할 거고, 생각보다 이제 아이가 체중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 알약으로 드릴 수는 있는데 알 개수가 좀 많으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먹이는 걸로 하고, 결국 이제 물론 아이가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우선은 반응이 있으면 저 염증 부위는 줄기는 할 겁니다. 요런 부분들. 요거는 줄일 수는 없어요. 메인은 안 되고 다른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결국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UV거든요. 결국 이제 아까는 저희가 위에서 본 거고, 이거는 이제 결국 잘라서
이렇게 뭐 결국 본 건데 네. 요 부위에 있고 결국 이제 여기랑 조금 연결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안쪽에서부터 아마 이제 괴사되면서 올라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결국 아이가 경련을 했던 원인은 당연히 이제 뇌종양에 의한 보통 물리적 압박 그리고 그로 인한 2차적으로 염증이 있어서 경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 이제 요거를 원발적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결국 이제 항경련제 먹으면서 보통 아이 상태 보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암 환자고 결국 이제 암 환자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아이가 잘 지낼 수 있는 보통 이제 결국에는 대증 처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상에 대한 처치만 진행을 하는 것. 네. 호스피스 관리라고 우선은 그렇게 또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네. 이런 관리로 우선은 아이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금은 사실 이제 뭐 물론 아이가 당연히 뇌종양이나 아이들이 좀 늦게 깨거든요. 네. 사실 이제 아이가 한 1시간 반 전까지만 해도 계속 누워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좀 일어나기는 했고 보통 가기 전에 보통 항경련제 주사를 한번 저희가 로딩을 시키냐 로딩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혈중 농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 올려야 결국 이제 아이가 먹고 있는 항경련제가 보통 이제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거든요. 네. 그걸 이제 다시 먹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약은 하루에 몇 번 먹어요? 하루에 2번. 2번이요? 밥 먹고 나서. 네. 먹고 나서 주시면 되시고. 예. 우선 어제까지 밥은 그래도 아이가 좀 먹기는 네, 했죠. 어저께까지 먹었어요. 물론 네. 이제 오늘 아침은 간식조도 안 먹고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병원 가고 뭐 그 다음에 먹일 기회가 없었죠. 우선은 뭐 결국 뭐 오늘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항경련제 이런 부분들 아마 투여를 했으니 이게 이제 결국 약효가 들거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 아이가 식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선 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제 보통 약물 자체가 공복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같이 먹고 나서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뭐 아이가 원래 평소에 좋아하던 간식 종류나 이런 부분들 같이 먹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우선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네. 물론 이제 결국 지금 아이한테 결국 뭐 자궁은 사실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네. 아니니까 결국 이제 요거는 저희가 항생제 성분 하나 드릴 거예요. 네. 우선 항생제 성분으로 우선 관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지금 설사가 계속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원내에 있으면서 저희 네. 계속 아이가 연변을 계속 쌓여. 네. 그래서는 뭐 물론 요거 관련해서 명확하게 사실 어떤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건지는 오늘 스크린이 된 건 아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손상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몸의 밸런스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왜냐면 결국 전해질 불균형도 사실은 아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설사하는 것 때문에 칼륨이 약간 낮기는 하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나머지 컨디션은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결국 2차적으로 아마 뇌종양이 2차적으로 생겼을 뭐 결국 뭐 균형 문제로 우선 판단이 되고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사제 드릴 거예요. 네. 지사제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루에 액체 먹이실 수 있으세요? 액체요? 요건 액체예요. 아니, 먹이는 건 뭐 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럼 액체 성분 우선 하루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10에서 15ml 정도는 주셔야 될 텐데 한 번에 하루 2번 요거 다 제가 써드리긴 할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우선 약물 관리를 해보고 아이 지금 라인 제거하기 전에 저희가 항경련제 로딩을 먼저 시킬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 너무 젖어서 저희가 안 줬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 저희가 우선은 로딩을 하고 결국에는 아이가 지금 집에 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결국 이제 그 사이에 또 경련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우선은 로딩도 사실은 이제 낮은 게 있고 좀 높은 게 있는데 조금 높게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높게 줘서 좀 관리해볼게요. 그럼 다 이거 마무리하고